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사회조사 분석론, 이제 투죠. 이 과목을 진행하게 된 김대환입니다. 자, 먼저 이제 여러분 챕터 1의 표본 추출 방법부터 공부하게 될 텐데요. 자, 이 표본 추출 방법 공부하기 전에 우리 이제 이 과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이 과목은 중간에 낀 과목이죠. 그렇죠. 1과목하고 3과목 사이에 꼈어요. 자, 근데 내용들을 보면 이게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1과목에서는 여러분 그 연구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실험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실험 결과를 여러분이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설문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자, 이 과목에서는 그 설문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연구의 대상이 정확하게 뽑혀야 돼요. 그래서 일종의 그 우리가 조사 대상이라고 하는 그 표본들을 뽑아내는 과정, 그리고 그 측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척도를 이용해서 어떤 수치와 양적화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양적화하게 된 내용들을 우리 그 사회 통계에서는 그 다양한 그 방법으로 수량하고 계량화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 1과목과 3과목의 연결고리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2과목에서는 주요한 개념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먼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설에 보면 그 1번에 표본 추출 일반이라고 돼 있죠. 표본 추출 일반에 표본 추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추출. 제가 뭐 이렇게 무엇이다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대충 짐작을 하실 거예요. 즉, 모집단에서 우리가 일부분만을 뽑아낸 것을 표본이라고 하고, 그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표본 추출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거, 즉 전수조사죠. 모집단을 다 조사하면은 굉장히 속 편한 거예요. 즉 우리가 알려고 하는 대상은 모집단이라는 거기 때문에 모집단을 다 조사하면 좋겠죠. 자, 근데 물리적으로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전 국민 대상으로 어떠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전 국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5천만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죠. 조사하다가 날이 다 새죠. 그 비용도 어마어마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본이라는 것들을 표본 조사라는 걸 하고, 즉 표본이라는 것을 전체에서 부분으로 우리가 빼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의 의의와 특징을 보시게 되면 전체로서의 모집단으로부터 부분으로부터 표본을 선택하는 행위, 활동, 이것을 우리가 표본 추출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강의 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제 시험지에서 나오는 내용들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표본 추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전체에서 일부분을 빼내는 거다.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험 출제위원들은요, 사실 쉬운 내용도 어렵게 또는 어려운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사실 문장 하나, 토시 하나, 단어 하나 여러분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제가 먼저 당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해서 부분이다, 전체의 부분이다,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그거 잡으시고 제가 문제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중간중간 해드리고, 또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구나, 오히려 내가 전체 다 읽고 전체에 집착하면 문제를 못 푸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것만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할게요. 자, 말 그대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과정이다. 그래서 두 번째, 표본을 선택하는 과정은 표본 추출 표집이라고 하며, 그래서 표집이라고도 하고 표본 추출이라고도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조사 대상을 선택한다. 이 조사 대상을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겠죠. 그 조사 대상이 즉 모집단과 상당히 유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3에 나옵니다. 자, 표본 추출할 때는 모집단을 분명하게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그래요. 봐봐요. 모집단을 잘 알고 있어야지 모집단과 같은 표본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의, 모집단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표본을 뽑는다면 그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즉 잘 묘사할 그런 타당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모집단과 변수 간의 유사한 분포,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를요,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모집단의 특성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모집단의 구성과 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뭐 분포 얘기 나오면 분포의 그 첨도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좀 그려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어려운 것들은 뒤로 넘기자 이거예요. 일단은 모집단의 모양새와 같이 나와야 된다. 이것만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모집단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이를 다 전부 조사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뭐 시간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죠. 자, 5번. 핵심 쟁점은요, 표본의 특성이 전체 대상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우리가 이것을 대표성이라고 한다. 줄이 넘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쓸게요. 대표성. 잘 묘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대표성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자,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수집된 자료의 처리 결과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반화라는 건 뭐예요? 표본의 결과, 즉 표본의 값을 모집단과 결부시킬 수 있느냐 이 얘기죠. 표본의 결론을 모집단의 결론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또 이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또 대표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문장을 길게 써놨지만 간단한 한 줄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8번. 일반적으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확률 표본 추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표본 추출에는 우리가 표본 추출 방식하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확률 표본 추출 방식이 좀 더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요것만 해야 된다라는 표현 없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되도록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써라 이 얘기예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자, 9번. 표본 추출 과정에서 표본 추출 오차는 무조건 발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물며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도 100% 일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근접하게 유사하게 우리가 같아진다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차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모집단을 100% 아주 완전 무결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왼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 하나만 한번 풀어볼까요? 자, 표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본은 오차가 없다? 말도 안 되죠. 방금 얘기했죠. 표본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자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2번. 표본은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 계속 얘기했던 거죠. 대표성이 있다라는 건 모수와 유사하다는 거예요. 모수와 유사하다는 건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어져 가야 돼요. 자, 3번.
표본은 표본 집단에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 뭐죠? 모집단에서 추출해야죠. 4번 표본은 확률 표집에서만 아니죠. 비확률 표본 추출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풀어보니까 많은 내용을 했지만 문제를 풀어보니까 상당히 쉽다더라. 자, 이런 확신이 계속 가실 거예요. 자, 표본의 대표성 여러분 +1에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보지 마세요.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점 4번째 거 있어요. 자, 표본 추출에는 우연성이 적을수록 대표성이 확보된다. 자, 요것만 기억해 둘게요. 즉 우연한 결과를 하게 되거나 예를 들면 표본이 이제 편중된 결과를 갖게 되는 경우 어떻다? 대표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표본 추출하는 것이 좋다. 요것만, 요 문장만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가루 2번 볼게요. 자, 표본 추출의 목적 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표본 추출의 주된 목적은 표본으로부터 획득한 표본의 특성인 통계를 사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데 있다. 자, 앞에 한 내용들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될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읽어요. 우리. 자, 모집단 전체를 연구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절감할 수 있다. 자, 3번. 자, 3번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표본이 모집단을 얼마나 잘 대표하느냐의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자, 이에 못지않게 어느 정도의 크기의 표본을 설정하는 것이 일정한 정확성을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적절성의 문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또 효율적인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를 적정하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비용이나 어떤 효율성, 적절성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무조건 정확성만 높이기 위해서 크게 한다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자, 3번 문장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화 체크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쌍가루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념 이해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문장을 풀어내는 어려운 표현 그런 느낌들 있죠. 그것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이해하고 이것들을 어떤 답안 체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쌍가루 3번 보겠습니다. 표본 추출의 장단점 볼게요. 장점. 자, 첫 번째 기억. 막대한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절감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시간적으로도 그런데 비용 측면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떤 표본 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하려면 조사원들도 많아야겠죠. 그럼 조사원들은 공짜로 일하는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 방법을 설계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 비용들이 여러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 수집, 집계, 분석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왜? 양이 적으니까요. 그죠? 모집단보다 양이 적으니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모집단의 전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앞에서 했던 얘기 제가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비표본 오차의 감소와 조사 대상의 오염 방지를 통해서 전수조사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자, 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즉, 전수조사예요. 그러니까 비표본 오차는 전수조사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전수조사. 피표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본 오차는 표본조사에서 생겨나는 거고 비표본 오차라는 건 전수조사를 할 경우에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허, 전수조사를 하는데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데 오차가 생긴다? 예, 생겨요. 이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조사자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조사자 오차.
자, 예를 들어봐요. 우리가 수도권 인구를 대상으로 무언가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수도권 인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구가 꽤 많죠. 그러니까 2,500만 명인데 그러면 조사자가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한 수의 조사자, 조사원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 조사원들이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매뉴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사자로 인해서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그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다 성실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무응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무응답은 일종의 오차가 될 수 있겠죠. 왜? 정확하게 우리가 얻어내질 못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조사 대상의 오염 방지. 조사 대상이 오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우리가 그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죠? 상당 기간 길어져요.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이 조사 대상자들의 속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조사할 때는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 조사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대한 입장이나 생각이나 견해가 변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종의 오염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수조사 또한 오차를 가지고 있다. 무슨 오차? 비표본 오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전수조사가 완벽한 게 아니므로 전수조사 또한 완벽한 게 아니므로 우리는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또 낫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표본 오차는 표본 오차하고 뒤에서 제가 표본 오차도 설명할 텐데요. 그 차이점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을 보겠습니다. 미음. 전수조사보다 더 많은 조사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전수조사, 즉 인원수가 많으니까 부피가 크단 말이에요. 부피가 크니까 어떤 하나의 항목을 우리가 얻어내서 통계치하는데도 상당히 무겁죠. 무겁고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본이니까 어때요? 가볍단 말이에요. 가벼운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항목이나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국민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떤 시민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일어나는데 100명 가지고 하면 어떤 소득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가구원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뭐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지만 그렇죠. 다양한 항목을 조사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10만 명이고 20만 명이고 하면 항목 하나하나 늘릴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많은 정보 획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단점 볼게요. 자, 표본의 대표성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일반화 가능성이 낮다. 즉 표본으로 모집단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집단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표본 자체가 무의미하다. 자, 이거 너무 뻔한 얘기예요. 그죠? 모집단이 작으면 그냥 전수조사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니은 받고요. 그 다음에 디귿. 표본 추출 오차가 그렇죠. 얘는 표본 추출에 오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비표본 추출 오차가 있는 거고, 비표본 오차가 있는 거고요. 추출이라는 말은 빼야죠. 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어찌됐든 오차는 존재한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머릿속에 오차는 반드시 존재한다. 넣어두세요. 네, 됐죠? 자, 리을. 표본 설계가 복잡한 경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온다. 자, 앞에서 약간 언급드렸는데요. 자, 표본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종의 이제 표집 틀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우리가 리스트를 또 알아야 되고요. 그 표본들을 또 어떻게, 그 표본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뽑느냐도 우리가 사실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극단적으로 뭐 주사위를 굴려서 우리가 표본을 끄집어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을 층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근데 분류 작업도 꽤 오래 걸리잖아요. 또 분류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한 명씩 뽑을지 또 단체로 뽑을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단계 하나를 넘어갈 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점. 그 다음에 미음, 정확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자, 이 정확한 전문식은 통계에 대한 전문 지식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표본이 어떠한 속성, 어떠한 특성, 또는 표본에 어떠한 그 변수들이 있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앞에서 설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설문지 내용 보시니까 어때요? 그렇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설문지를 못 만들어요. 즉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질문도 알아야 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즉 설문지를 만들려면 우리가 많이 알아야지 설문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전문 지식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표본 추출의 주요 개념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동그라미 1번 요소, 모집단, 표본 추출 단위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건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할게요. 묶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자, 예를 들면 정치 참여도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거 기준을 가지고 모집단과 표본 추출 단위와 요소를 한번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자, 쉽게 여러분 봤을 때 모집단 안에 표본 추출 단위가 있고 요소 단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서울 시민 꽤 많은 인원이죠.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에 사실 전체 인구의 50%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걸 뭐 수도권으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2,5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 단위로도 빼보고 동 단위로도 나눠보고 그다음에 가구 단위, 가장 단위 이렇게 뽑을 수 있는데, 거기서 실제 관찰 대상이 되는 게 요소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들의 집합은 뭐예요? 표본 추출 단위죠. 그러면 이 표본 추출 단위들의 집합, 즉 가구들의 집합은 서울시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집합, 그 상위 단계가 집합들이다. 그 하위 단계 내용들의 집합들이다.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 대한 조사를 하면 개인을 우리가 요소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구를 조사하면 가구 단위가 요소가 되는 거고, 기업을 조사하면 기업 단위가 조사가 되는 거죠. 즉 표본은 요소들의 집합이다. 요 개념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각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소 엘리먼트입니다. 즉 조사에서 정보 수집의 단위예요. 그래서 정보 수집의 기본이 되며 분석의 기본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자, 요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모집단으로 갑니다. 자,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 관심 대상의 전체 집단이죠. 관심 대상의 전체 집단이에요. 자, 모든 요소의 총체로서 조사자가 표본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일반화하는 궁극적인 대상이다. 즉 궁금증의 대상이에요. 일반화의 대상이에요. 일반화. 즉 우리가 요걸 뽑는 거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뽑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미음으로 넘어갈게요. 디귿과 리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미음 읽어볼게요. 모집단은 표본 추출 단위의 유한성 여부에 따라서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으로 구별할 수 있다. 유한 모집단은 모집단의 크기가
어느 정도 유한하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무한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 그래서 우리가 뭐 1000만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전 세계 인구.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건 거의 무한에 가까운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개념만 가시고 뭐 어려운 표현들은 여러분 좀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3번 가겠습니다. 표본 추출 단위. 자, 샘플링 유닛이에요. 자, 표본 추출 각 단계에 있어서 표본으로 선정되는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즉 집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너무 어려우시면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자, 표본 표집 틀에 대해서 좀 볼까요? 표본 프레임이에요. 표본 프레임. 자, 기억에 보시면 표본 추출 시 필요한 모집단의 구성 요소와 표본 추출 단계로 표본 추출 단위가 수록된 목록을 말한다. 그래서 표본의 목록을 말해요. 표본의 목록. 표집 틀은요. 자, 요것도 좀 내용 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표본 추출, 그래서 이 목록을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니은하고 디귿은 제가 묶어서 좀 설명할게요. 모집단과 표본 추출 프레임, 그 표집 틀이죠. 표집틀이 일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차를 표집 틀 오차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집을 하려면 표집 목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또 오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표집틀, 목록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표집틀 오차라고 한다. 즉 표집틀 오차는 또 우리가 표본 추출에 있어서 표본의 대표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별로 여러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유형별을 보시면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자, 표집틀이 모집단보다 클 수 있고 일부분만이 일치하는 경우예요. 즉 우리가 모집단에서 그 표집틀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표본 추출 단위의 목록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당연히 모집단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집단보다 크다라는 건 모집단의 범위를 넘어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A병원 환자를 병원 입구에서 임의로 표집하는 경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병원이 서울시에 있다고 칠게요. 서울시. 자, 이렇게 정하고 이 병원 그 환자를 우리가 표집을 하는데 입구에서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있을 수 있죠? 뭘로 할까요? 그래요. 뭐 진료 만족도를 우리가 조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그 뭐 병원에 요새 커피숍도 있잖아요. 거기서 커피 한 잔 뽑으려고 들어갔던 사람도 조사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 병원을 들리지도 않고요. 그 입구를 지나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표집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즉 일치하지도 않을 수 있고 서울 시민 전체로 크게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요. 모집단과 표집틀, 즉 표본 프레임이죠. 이게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요. 자, A병원 환자를 서울 지역 휴대폰 가입자 명부를 이용해서 표집하는 경우에요. 서울 시민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서울시 인구 안에 이제 이 그 A 병원 환자들이 있을 확률도 있지만 뭐 대전에도 있을 수 있겠죠.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거죠. 엄밀히 보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표집틀이 모집단보다 큰 경우예요. 큰 경우. 그래서 이제 그 무선적 전화 걸기 방법으로 하면 뭐 있겠죠.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A병원 환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은 맞지만 사실 이거는 잘못된 조사겠죠. 전화하다가 표집하다가 다 끝나겠죠. 차라리 전수조사가 편하겠죠. 즉 이렇게 표집 틀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표집 틀이 모집단보다 더 큰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사례별로 좀 구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은 뭐예요? 즉 표집틀과 모집단이 일치할 때 어떻다?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상적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플러스 1에 표집틀 평가 요소가 있어요. 평가 요소. 즉, 포괄성, 포괄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추출 확률이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모집단에서 개별 요소가 추출될 확률이. 그 다음에 효율성, 조사자가 원하는 대상만 표집들 속에 포함돼야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맞지 않는 대상이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포괄성, 추출 확률, 그 다음에 효율성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의 표집 간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표집 간격을 보시면요. 자, 뭐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 공식이 나오는데, 뭐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사이의 간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K 개수로 했을 때 K번째를 뽑아냈으면 그 다음에 또 K번을 언제 뽑아내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하게 되면 우리가 그 n분의 n인데요. 이거는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대문자에는 모집단이죠. 모집단. 소문자에는 우리가 표본이죠. 표본.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 뭐 다 써야 되는데 제가 줄여서 쓴 거예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분의 모집단의 크기예요. 즉 모집단으로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모집단에 사실 숫자가 더 많아야겠죠, 보통.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500명에서 표본의 크기를 50명으로 잡는다라면, 자, 계산기 눌러보면 어떻게 돼요? 10이 되겠죠. 뭐 이런 게 나와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10번째예요. 10번째라는 개념이고, 이게 간격이 되는 거예요. 간격.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10번에서 우리가 뽑았으면 다음에 20번째 뽑을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30번, 40번, 50번, 35번 하면 45번, 그 다음에 55번, 66번, 그죠? 와, 65번이죠. 5번으로 했으니까. 자, 10번째 간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표집률을 볼게요. 표집률은 모집단에서 개별 요소가 선택될 비율이에서 공식인데,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n분의 n인데, 요게 뭐예요? 표본이죠. 표본 크기고, 이게 모집단의 크기예요. 이거 안 쓸게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반대로 50 나누기 500이라는 거죠. 500. 자,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눠서 계산하면 0.1이죠. 0.1인데 요걸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뭐예요? 표집률은. 즉 10%라는 거죠. 10%. 그죠? 즉 표집률이 10%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10% 정도의 선택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까지만 더 보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오차예요. 우리가 표집 오차라고 하는데 이 표집 오차, 즉 샘플링 에러인데, 샘플링 에러는 여러분들 그 표준 오차하고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개념이 자꾸 혼돈돼 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많으니까 요거하고는 어떻다? 다르다 기억을 해주세요. 이건 얘도 S인데 얘는 스탠다드 에러예요. 스탠다드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스탠다드 에러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표본 추출에서 생기는 뭐 개념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표본과 표본의 그러니까 표본들의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이 달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 뒤에서 여러분들 할 거니까 일단은 다르다라는 것만 보고요. 표본 오차는 표집 과정에서 생기는 오차예요. 그래서 샘플링 오차라고 해서 예를 들면 편의나 우연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시 다음 시간에 좀 강의를 할 테니까 그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즉 표본으로 이제 모집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건데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우연은 어떤 표본들이 편중돼 있거나 표본의 특성들이 몰려 있을 경우에, 어떤 특성들이 몰려 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니은을 좀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이제 모수치와 다르기 때문에 니은 볼게요. 니은만 보고 정리할게요. 표본의 대표성으로부터 이탈된 정도이다. 그러니까 대표적이지 않은 표본들을 뽑았을 때, 샘플링 했을 때 생기는 걸 우리가 표본 오차라고 한다. 표본 오차, 표본 오차이다. 그리고 이 둘은 다르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제가 강의를 했는데 사실 좀 들으면서도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는데 요것들은 여러분 좀 답답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고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하나씩 풀릴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자, 지금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범주에서 좀 잡아가시고 하나씩 늘려가시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강의 마치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